이제 오늘 배우실 내용은 트위터, 페이스북에 관한 내용을 좀 볼 겁니다.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의 차이점이 있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자, 페이스북은 친구들끼리 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페이스북은 아는 친구들끼리, 아는 친구들이죠. 아는 친구들끼리. 그래서 친구 요청을 막 남발하면 페널티 받아갖고 정지당하기도 해요. 트위터는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신청을 해서 요청에 허락을 해서 서로 친구가 되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트위터는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맺는다. 팔로잉 팔로워 개념인데요. 예, 서로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친구로 맺어요. 그 사람을 친구로 맺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은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 정보를 제가 우리 제 서당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 윈도우 10 치명적인 버그가 생겨가지고요, 키보드 마우스 아무것도 안 움직인대요. 그럼 뭐 키보드 마우스가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PS2라고 해서 우리 강의실처럼 이렇게 동그란 키보드를 꽂으면 키보드 갖고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USB 방식이 먹통이 되나 봐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여기 있네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봤는데, 지드래곤 1580만 명이에요. 그럼 지드래곤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하나 올리면 1580만 명한테 자기 사진이 전달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찬열 1370만 명. 세운 누군지 모르겠는데 1260만 명. 이종석 1220만 명.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진을 위주로 많이 올리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서도 과연 친구들이 얼마큼 있냐. 그런데 여기는 친구 인원수가 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5,000명 넘는 친구는 없다 이거죠. 간혹 5,001명이 있긴 있어요. 5,000명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도 한다. 페이지는 뭐냐면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 페이스북에 있는 블로그, 개인 블로그를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페이스북에는 그냥 카카오 스토리처럼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서로 쓰고 보는 거예요. 나 오늘 밥 먹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요. 근데 페이지를 만들면 이 페이지에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거기서 꾸준히 쓸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꾸준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내용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볼 때 쓰는 게 이제 페이지가 되는 거죠. 페이지는 뭐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페이스북도 여러 개 계정을 만들어 써도 되는데 굳이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겠죠? 하나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건 뭔가요? 뭐를 삭제했다 그러는데? 홍보하라고 제 게시물을 홍보하라고도 나오네요.
예비군이래, 예비군. 제 페이지를 보고 뭐 최근에 이제 비공개돼 있던 게 다시 공개를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글 쓴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글 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페이지가 좋아요라고 하는 거를 와서 구경 좀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 뭐를 하느냐? 여기다가 제 강의 내용을 여기다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 페이스북에 있는 담벼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글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남에서 공유하기도 하고 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제 페이지에다가 꾸준히 글을 쓰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글 쓴 거는 제 담벼락에도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예. 트위터는 그냥 서로 친구를 맺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면 자기소개를 하는欄이 있고요. 자기소개를 하는欄이 있고 뭐 프로필을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글들 또 내 친구들이 당사자의 친구들이 와서 직접 글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내가 쓴 글, 내가 공유한 글, 퍼온 글들, 그리고 제3자가 내 페이스북 담벼락에 와서 직접 써준 글들, 그런 것들이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홈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내 글, 그리고 내 친구들이 쓴 글들, 이런 글들이 다 보이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광고도 보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구의 그 몇 년 전 추억 같은 거라 본다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런 정보들이 보입니다. 법무사 이런 거에서 뭐 광고도 올리기도 하고, 예, 유명한 사람들 같이 찍은 사진들 뭐 보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뉴스피드라고 돼 있죠. 뉴스피드 쓴 글들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왼쪽에 뭐 메신저, 내 친구들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도 여기 나타나고요. 친구를 맺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라고 쓰죠. 도대체 뭐라고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걸 꼭 보래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길 볼 일이 있겠어요, 제가요? 예. 안 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벼락에 와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도 만들어요. 오른쪽에 보면 물음표 옆에 보면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펼치 목록이요. 가서 페이지 만들기 누르면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아요. 매장을 만들 건지 어느 장소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브랜드 제품,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선생님 같으면 제품을 홍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걸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비영리, 자선단체, 뭐 엔터테인먼트, 이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뭐 저도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브랜드 제품 눌러보면은 카테고리, 그래서 가구, 가전제품 쭉 고를 수가 있죠. 생활용품, 소프트웨어 이런 거, 웹사이트, 카메라, 사진, 컴퓨터. 저는 뭐로 해야 되죠? 교육에 관한 거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회사, 기관, 연구소를 전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 그럼 교육이 있네요. 그럼 교육을 전 선택해야겠네요. 예.
그럼 여기다가 이제 회사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누르면은 이제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진을 추가하면 사람들이 회원님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프로필 사진을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어떤 거를 만들 건지 한번 눌러보죠 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사진들이 있으면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저도 사진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올려볼게요. 사진에 가서 잠깐만, 커버 사진은 이거로 할까? 이걸 제가 잘못했네요. 커버 사진이 이건데 이거 잘못했네. 간단해요, 만드는 거는. 이게 안 들어가네요. 다 사진이 너무 커서 안 들어가네. 사진 업로드. 너무 커서 이거는 좀 줄여가지고. 커버 사진 바꾸기. 사진 바꾸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예, 요렇게 해서 저는 요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바꿔볼 수 있겠죠. 커버 사진 하나 있어야 보기 좋아요. 그렇죠? 예, 커버 사진이 없으면 좀 허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럼 첫 화면에 사진하고 지금 페이지에 사진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저기 자기 이름을 클릭해 보면 네. 이 나타나는 거하고 네. 이 사진하고 페이지는 별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로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데, 네. 여기는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만든 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짧은 설명 추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이런 것들. 여기 보면 페이지 팁 모두 보기라고 해서 페이지 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팁을 보면은 이름을 만드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디지털 서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디지털 유정민 디지털 렉처러라고 써있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만든 거는 이름 주소가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라. 이거를 영문으로 바꿔야죠. 고유 이름을 써야죠. 고유 이름. 사용자 이름을 뭐로 할까요? 얘는 서당은 누가 쓰고 있나 봐요. 그러면 디지털
서당. 디지털 서당 누가 쓰고 있네. 예. 훈장. 훈장 누가 쓰고 있네요. 아, 페이지 이름과 사용자, 프로필 사용자 이름이 달라야 된다고 그러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페이스북 자체는 프로필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보는 거 있잖아요. 얘는 개인적인 거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페이지는 또 별개니까 아무래도 달라야죠. 이름이 달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페이지 이름을 뭐로 만들 거냐 이거죠. 뭐로 만들 거냐. 그럼 페이지는 친구가 아니라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 보는 거예요. 친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5천 명이 아니라 500만 명, 5천만 명이 돼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건 연습이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삭제할 거고요. 페이지 삭제하는 거 한번 해서 기존에 하던 걸 운영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아까 그건 이제 만드는 연습을 해본 거니까는요. 예. 여기 이제 강좌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이제 이런 강좌들이 올라가 있는 거를 좀 정리해서 새로운 강좌로 꾸준히 올려줘야, 예. 온전한 페이지니까 여기서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거죠. 내 이야기. 블로그에 쓰듯이, 네이버 블로그 쓰듯이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내 개인적인 블로그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링크를 걸어도 되고요. 링크를 걸린 거 요거는요. 이렇게 링크를 걸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 이거는 유튜브로 가는 거죠. 유튜브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그럼 블로그에서 메인 화면에도 링크 걸고 페이지에도 링크 걸고 두 번 걸어야 돼요. 그거는. 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건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기본 기능을 위해서 글을 쓰고 소통을 하다가 네. 5,000명 친구가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안 되겠다. 페이지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페이지를 만들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원수가 조정이 안 되니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어느 정도 친구가 만들어지면은 담벼락에다가는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네. 내 주장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서 페이지에다 별도로 쓰자 이거죠. 그러면 물건을 홍보할 때는 굳이 페이지도 하나 만들고 또 기본 화면에다 또 만들고 하지 말고 페이지를 만들면 페이지에 만든 거는 내 기본 페이지 화면에 뜨니까 네. 제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뭐 무슨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 뜨거든요. 글이 올라오니까. 페이지든 그냥 글이든 다 기본에 다 뜬다고요? 기본적으로 올라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 공부방에 가서 이거 보면 헷갈리겠다. 제가 따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예. 요 주소를 제가 여기다 한번 글쓰기 링크를 걸어보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14시간, 15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거죠. 15시간 정도. 이제 이거를 게시 한번 해볼게요. 게시물 홍보하기 누르면 어떻게 되죠? 홍보하니까 돈을 내야죠. 광고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냥 여기다 글을 올리죠. 뭐. 예약할 수도 있고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렇죠?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안 올라왔다. 여기 이제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근데 초기 화면은 어떻게 올라가나 볼까요? 초기 화면에는 여기 안 올라오나? 페이지가 있다라는 건 공개가 되거든요. 페이지가 있다는 걸 아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페이지로 오면 되죠. 예, 페이지로 오면 되지. 예. 여기도 홍보하고. 아니, 두 군데 홍보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건데, 뭐 어때. 대신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이라고 말하는 거는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해야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반발을. 원래 얘는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나 이번에 그 지방선거 나갈라 그러는데 어떠니? 뭐 이런 거. 그럼 그래, 너 나가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 아는 사람도 나간다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지. 근데 이제 페이지에는 뭐를 쓰냐면,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뭐 출마를 하는 데에 대해서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써야 페이지 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연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사거리 연재하는 경우에는 페이지에다 보통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요거 퍼가기라고 있잖아요. 퍼가기. 네. 이거를 퍼가기 해서 어디다가 다른 곳에 집어넣어도 되죠. 아니면 요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 여기다 공유할까요? 이거는 페이지잖아요. 페이지. 네. 이거는 아까 말했던 페이지고 요거 담벼락이죠. 그렇죠? 예. 페이지에 게시 공유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 가서 보면은 왜 안 떠? 이건 아니고, 이건 저번에 올린 거고, 트위터 할 때 올린 거고. 왜 여기 안 나타나? 4월달에 금요일이에요, 선생님 수업. 금요일 수업이에요. 예, 예. 좋겠네요. 그 처음에 화요일 날 이제 하게 된 것도, 화요일 날 이제 제가 수업이, 금요일 날은 수업이 없고 쉬니까 화요일 날 합시다 그랬는데, 오전에 월, 화, 수, 목을 연속으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이제 강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화요일 날 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요일을 좀 변경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원래 일요일 날 있었던 수업이었잖아요. 일요일 날 했던 수업인데 이제 평일 날로 옮겼고, 평일 날 화요일 날 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로 가는 거죠. 블로그는 그대로 이제 일요일 날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는데, 얘는 이제 금요일로 갈 거고. 금요일 날은 그러면 공예 마케팅 수업 이번에 했던 거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내용을 좀 바꿔서, 내용 바꿔봤자 뭐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잠깐만 분명해서 공유를 걸었는데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게시물 공유하기 눌러서 공유하기, 지금 공유하기, 타임라인에 공유됐다. 아까는 다시 이제 공유가 됐나요? 여기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처리해서 해볼게요. 한글 2015로 배우는 거 말고 엑셀 2010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플레이 눌러보고 18시간 30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게시 한번 할게요. 여기 홍보하기라고 조금 전에 했었죠? 홍보하기 요거 홍보하기 말고 이건 다 돈 내는 거고 맞다. 잠깐만. 공유하기로 들어가서요. 공유하기 페이지고의 공유, 페이지라고 공유하는 건 페이지에 공유하는 거니까 제 페이지에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까 여기다 공유하겠다라고 체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다시 여기 가서 보면은 이정민 훈장으로 바꿔놓고 이게 사용자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공유하기 버튼 다시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디지털 서당이란 이름으로 공유했을 때는 공유하기 페이지 공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로 바꿔놓으면 이정민 훈장은 제 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 담벼락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메뉴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댓글을 쓰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고, 여기 있는 공유하기 들어가서 지금 공유하기를 누르면 그냥 바로 공유가 돼 버려요. 앞에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 썼단 말이야. 그러면 공유하기 점점점을 눌러서 여기다가 페이지에 게시물을 공유하기 연습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게시를 누르면 두 가지가 뜰 건데 다시 여기 가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유만 한 거고요. 그냥 공유만 한 거고, 위에 거는 제가 글을 위에다 썼어요. 공유하기 점점점으로 공유한 거고, 밑에 거는 그냥 지금 공유하기고. 자, 얘는 하나 빼야죠. 얘는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담벼락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이쪽으로 공유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요거까지만 한 번 더 실습을 해 볼게요.
이 강좌가 몇 시간짜리인가 볼까요? 17시간. 자, 이거를 게시할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 글은 들어가죠. 글이 들어가고 나서 이거를 내가 내 게시물에다가 프로필 여기다가 이제 올리고 싶을 때는요. 요거를 이 페이지가 아니라 담벼락에 있는 이거로 바꿔야 돼요. 담벼락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지금 공유하기. 그러니까 지금 공유하기는 그냥 공유가 되고 말아버리고, 공유하기 점점점은 내가 여기다가 뭔 말을 하나 쓰면 그게 공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게시를 누르면은 타임라인에 들어가죠. 타임라인. 그럼 가서 보면은 글자를 수정해 볼까요? 담벼락이라니까는 옛날 말입니다. 고쳐 쓰면 되니까는. 그러면은 요거는 제 페이지고 요거는 제 타임라인이고 담벼락이고 그렇게 들어가게끔 해놨으니까는 이제는 뭐 언제든지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군데다 따로따로 쓰지 마시고 페이지에다 만든 거를 그렇게 공유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사람 페이지가 이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페이지에 가서 보겠죠. 이 사람은 어떤 거를 많이 쓰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는 강의 내용 같은 걸 알리진 않거든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여기다 쓰지는 않아요. 근데 직업이 이쪽 직업이니까 저도 홍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홍보할 때는 여기는 강좌 시간표라든지 이런 걸 가서 이제 퍼다 날리기도 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여기다 글을 써서 올리면 되고, 아니면 블로그에 쓴 글사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거 예. 요 내용 아닙니까? 요거요? 이거를 퍼다 날라도 되죠. 글쓰기에 가서 이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도 글이 하나 올라오겠죠. 페이지에다가 올릴 수 있는 글들 성격하고 뭐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은 없죠. 글의 성격상 뭐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따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이지 중에는 연습해서 만들어 놓은 이거는 뭐 아직 내용은 없으니까 이런 옛날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네요. 아, 페이지를 처음에 여기다 시작을 했네요, 제가요. 페이지 여기다 처음 시작을 여기다 했나봐요. 2011년에. 얘는 2017년도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도 뭐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정리 정돈을 해서 하나로 이제 묶어야지 뭐. 이건 그대로 두고, 요거는 어차피 지울 거니까.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러니까는 페이지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고요.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죠. 꾸준히 관리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계속해서 뭐 글을 쓰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예. 페이스북은 그 정도만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예요. 매번 페이스북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걔가 뭐 다 때려 부셔놨나 봐요. 이런 이제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올리죠. 그럼 강아지가 뭐 택배 온 물건을 다 부셔놓은 그림 같은 걸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하는 거죠. 뭐 소일거리 하는 거예요. 발이 그렇게 올라가 있어? 발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야기거리 같은 거. 페이스북에서 페이지에서 광고를 해도 어차피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하니까 아니에요? 나가죠. 광고는 어차피 광고비가 나가는데 저는 광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본 사람 이야기 들으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 저기 페이지에 하는 데도 예, 예, 예. 그러면 여기도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광고하기 누르면은 광고창이 뜨잖아요. 그렇죠? 자, 광고 만들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제품에 대해서 물건에서 홍보하려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지하고 별도예요. 그러면 광고 부분 저 부분이 페이지하고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광고 계정을 따로 만드는데요.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페이스북에 가서 페이지에다가 광고를 만들어도 되고 네. 페이지를 눌러가지고 이 페이지 안에다가 광고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다 광고를 하셔도 되고 여기 뭐 알림이라는 동사 가보면 여기 또 아까 여기 페이지 안에 여기 홍보하기라고 있죠. 홍보관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눌러보시면 이게 광고잖아요. 2만원 예산으로 클릭수를 하루 최대 3회까지 늘려보세요. 뭐 메시지 수신 늘리기, 페이지 홍보하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럼 홍보하는 거를 원하는 거다. 그러면 홍보하는 걸 눌러가지고 게시물 홍보하기. 이거를 홍보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이걸 홍보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홍보하겠다라고 해서 홍보 버튼을 누르면은 돈 내라고 하겠죠. 보안 코드가 뭔지는 뒤에 있는 번호가 보안 코드네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계속 버튼 누르면은 뭐 돈 얼마 내라고 나오겠죠. 그럼 결제하시면 되지 뭐. 대뜸 결제되는 건 아니라 금액이 얼마니까 결제하겠냐 물어보겠죠. 예. 여기 지금 총 예산 이게 얼마라는 얘기죠? 3300 KRW가 뭐야? 계약금은 그거 아니에요? 얼마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추산 도달 460명에서 1200명 안에 네. 하루 일주일 하루 1000원이므로 하루 예산은 일주일 동안 하려면 7,000원 이상은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럼 11,000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홍보하면 하루에 1571일간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3월 13일 일주일 지난 후에 종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타겟 규모가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18세에서 65세 사이에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 사용자들 그 연령대에 맞춰 가지고 이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가 네. 그 사람 홈페이지에 그 사람 이제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페이스북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글을 보다가 중간중간에 광고가 뜬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고 이렇게 광고들이 뜬단 말이에요.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요 위에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광고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는 안 나온다. 초기 화면에 처음에 페이스북에 들어오면은 여기 광고들이 나타나요. 아까 뭐 IBM 광고라든지 무슨 광고라든지 그렇게 떠요. 여기 뜬다고 이렇게. 그러면 제 광고가 18세에서 65세 사이에 일주일간 광고가 뜰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대요 하고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11,000원만 내면 일주일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적은 비용, 많은 비용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14일간 하겠다라고 하면 돈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돈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1700에서 14,600명한테 이게 갈 거다 라고 나와 있네요. 기간. 그러면 저 수신자는 그러면 무작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회원 가입하면 이 사람이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18세에서 65세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18세 65세 사이에 페이스북 사용자들한테는 지금 여기 제가 7일이라고 세팅했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광고가 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광고가 여러 명이잖아요. 저도 광고 내고 홍길동에도 광고 내면은 그 사람 광고가 여기저기 교대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중간에 가다 보면 광고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광고가 아닌데, 이런 건 광고가 아닌데 척 보면 광고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광고잖아요. 그렇죠? 추천 게시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광고가 뜨는 거거든요. 이런 게 중간중간에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중간에 나타나요. 서울시 세금이 1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이런 거. 추천 게시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광고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아니잖아. 커피 두 잔만 안 마셔도 11,000원은, 저는 5,500원짜리 커피를 마셔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스타벅스 어디 가서 마셔봤는데 광고에서 그게 그 두 잔만 안 마셔도 일주일간은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 꾸준히 올리지 않은 이상은 꾸준히 안 해도 돼요. 일주일만 해서 그게 제가 아는 사람은 일주일씩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방문 교육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사진 방문 교육, 뭐 컴퓨터 관한 거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어요. 어디다 공부했어요? 여기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사람한테 홍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타겟팅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수정에 들어가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35세서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만 한다든지 네. 지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나는 남성한테만 한다든지 여성한테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겟 규모가 이렇게 되면은 한 16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타겟 제외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상세 타겟팅도 할 수 있어요. 찾아보기 눌러보면은 관심사 행동, 뭐 행동에 대해서 뭐 구매 행동, 기념일, 다문화권, 디지털 활동, 뭐 축구니 뭐 여행이니 이런 거, 그 뭐 여행에 관한 것들, 여행에서 일주일 전에 돌아온 사람들 거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2주 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타겟을 더 세밀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글 쓴 것 중에 보면은 여행 다녀왔어요 라는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찾아낸다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전체적으로 홍보가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홍보 적절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바일은 이렇게 나타나고 PC는 이렇게 나타나고.
괜찮지 않아요? 하루에 1,571원씩 나가는 거니까 아직은 제가 홍보를 안 하고 있지만 다음에 필요하면 홍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홍보할지 저걸 홍보할지. 그 왜 그러냐면 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을 홍보를 하면 그렇죠. 이게 제 유튜브 동영상들인데 이거를 또 홍보를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위터는 아까 페이스북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냐고. 내가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뭐하러 들을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예. 사람마다 성격이나 뭐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지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자 이런 거는 있어요. 저는 지금 제 강좌를 홍보했어요. 여기다가 트윗하기라는 거 트윗. 트윗은 뭐냐면 새가 지저귀는 걸 트윗이라 그래요. 이쪽에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지저귀면 그 옆 나뭇가지에 있던 새가 들어서 이어서 지저귀고 그렇게 지저귀고 지저귀다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이렇게 쭉 바톤을 연결하듯이 해서 계속 지저귀일 수 있지 않느냐 전달이 될 거 아니냐 그게 트위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는 새 그림이잖아요. 새가 지저귀는 거라 그래서 자 여기다 트윗하기 들어가서 여기다 글을 쓰면 돼요. 사진도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를 하나 올려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얘를 하나 올려볼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트윗을 하면 글이 하나 올라가고 거기 이제 나타날 거예요. 화면이 안 바뀌어. 네,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다 글을 쓰니까 이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가요. 글이 올라갔잖아요. 제 트위터 안에다가 페이스북 연동하는 기능을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트위터에다 글을 쓰면 페이스북에도 같이 올라오게끔 해놨어요.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어려운 거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바꾸거나 하는 건 프로필 수정에 들어가서 뭐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사진을 변경하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클릭 해보면 뜨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관리하고 주변 사람하고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친구 셋이서 아주 중마고 친구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유학을 갔었어요. 다른 나라에. 근데 스마트폰이 울린 거예요. 전화가 울렸는데 뭐냐면 야 나 납치당하는 것 같아 라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트위터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장난삼아 한 거는 아닐 텐데 그래서 어느 나라로 유학 가고 있는 건 아니까 유학 가 있는 건 아니까는 그 대사관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내 친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연락이 온 것 같으니까 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이 들어갔었어요. 미국에 있는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자국민이라면 미국이란 나라가 참 부러운 게 그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6.25 전쟁 때 참전해서 죽은 군인들 있잖아요. 전사한 군인들이 북녘 땅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북녘 땅에 있는 그 시신을 돈을 주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병사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을 챙겨줘요. 죽고 나서라도 그 시신을 가족한테 인계해주고 다 해주는 그런 게 돼요. 그걸 우리나라가 뒤늦게 했잖아요. 유해 발굴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미국은 옛날부터 했거든요. 그런 나라가 하물며 살아있는 자기네 국민이, 자국민이 그런 변을 당했다라고 하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신변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올라왔었고요. 또 하나는 그 허드스강에 그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했었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거를 CNN이 보고 뒤늦게 와가지고 취재를 했던 거예요. 엄청나요, 엄청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트위터 분위기가 이렇게 막 확 불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나름 불이 좀 사그러드는 건 있는데 우리나라 트위터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요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KBS에서 했었어요. 지금 내 친구가 한 사람 아파서 헌혈증이 필요한데 어느 병원에 몇 호실에 좀 기회가 되시면 좀 기증을 해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쭉 전파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갖고. 그래가지고 그 병문을 와가지고 가고 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가짜였거든요, 상황을. 그래서 이제 온 사람들한테 이제 상황을 다 얘기해주고 그 이제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돌려가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기증하겠다는 기증을 해서 그 시민들 이름으로 적십자서에 기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험도 했었어요. 엄청난 실험을 했었죠. 대국민 사기극이었지만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한번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유명한 소설가 이 사람이 이제 팔로워들이 많으니까는 이 사람한테 이제 글을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런 거죠. 뇌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하고 싶다 이거야. 뇌과학. 그러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장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의자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음료도 필요해야 되고 음향기기도 있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자원봉사를 좀 요청을 한 거예요. 강의할 사람은 선정이 됐어요.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인데 그랬더니 어느 시골에 있는 그 뭐더라 그 분교인가? 분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분교는 장소가 아주 널널하니까 언제든지 오케이 한다. 그래서 장소는 섭외가 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간단한 음료 같은 건 내가 준비해 가겠다. 그 다음에 학교니까 시설들은 있잖아요. 의자 책상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음향기기, 촬영도구 이런 거는 또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누가 했냐면 그 누구지? 이회수 선생님이 그 홍보를 했었어요. 처음에 기획했던 사람은 기자인데 이 사람이 팔로워가 많지가 않아요. 이회수 선생님이 굉장히 많으니까는 이회수 선생님이 대신 홍보를 해줬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회수 선생님의 팔로워들이 몇백만 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홍보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 식으로 쫙 연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회수 선생님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BBQ 광고를 하는 거예요. BBQ 많이 드세요 하고 본인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린 거야. 난리가 났었어요. 지성인이라는 사람이 왜 대놓고 홍보를 하느냐 했더니 이제 댓글이 달린 거야. 내가 광고비를 받기로 했는데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 1,000만 원을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으로 내가 주고 싶어서 선뜻 광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광고를 받았으니까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본의 아니게 트위터에다가 홍보 글을 올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해서 그때 또 격려 또 글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좋은 역할도 많이 하죠.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트위터 검색을 해요. 예를 들면 트위터니까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교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써보자. 교통. 그럼 교통방송도 있고 종합교통정보센터도 있고 TV에서 교통방송도 있네. 그렇죠?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이 교통방송을 내가 팔로잉을 하는 거예요. 여기 TBS 서울인데 팔로잉 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여기에 서울의 교통 정보를 이 TBS에서는 잘 알려주니까 이 사람 여기 기관이죠. 이 트위터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라디오 방송으로 교통정보 해가지고 뭐 몇 분씩 알려주는 건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공사인가 고속도로 정치 현황 같은 것도 알려주고요. 그런 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데 국토교통부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것도 팔로우를 하면 팔로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팔로잉이 있고 팔로워가 있어요. 트윗은 뭐냐면 쓴 글 개수를 트윗이라 그래요. 트윗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26만 2131건의 글을 쓴 거고요. 이 TV에서 생활 정보라고 하는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7,203명이에요. 그러니까 팔로워는 친구를 맺은 사람이에요. 친구를 맺은 사람. 이 34분은 누구냐면은 34명은 이 TBS가 친구 맺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로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저는 쓴 글은 995개, 1000개가 안 되고요. 팔로잉은 1761명. 제가 친구를 더 많이 맺었네요. 팔로워 숫자보다. 그러니까 저를 친구 맺어준 사람은 1187명이고 제가 친구 맺은 사람은 1761명인데 제 친구를 한번 클릭해보면 여러분도 제 트위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페이스북은 반드시 친구 요청이 돼 로그인을 해야만이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트위터는 로그인을 안 하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교통종합정보 교통이 많이 들어와 있네. 그렇죠? 무한도전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이렇게 아나운서 유명한 스포츠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친구 맺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쭈꾸바고 시나노 크롬 디벨로퍼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크롬으로 하면 번역이 들어가니까 번역이 들어가서 구글 리서치라든지 구글 드라이버라든지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이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라든지 이런 저는 제 직업적으로만 이제 친구들을 맺어놨는데 스님도 있고 다른 센터의 직원도 있고 이렇게 하남시 이런 여기 또 친구를 맺어놓으면 저쪽도 친구 해달라고 또 뜨더라고요. 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지역도 있어요. 근데 지역들은 제가 이제 굳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빼야 되겠지. 예. 원산시도 있고 되게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배우 하나경 씨. 예. 이 사람은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죠. 하루키 씨라든지 조우정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지 아나운서라든지 친구를 맺어놨어요. 그러면 조양기 씨 요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 궁금하면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람은 2015년 글 쓰고 아직 안 올라갔어요. 잠수 타고 있나봐. 이 사람 친구가 6,922명이에요. 이 사람을 친구 맺은 사람이. 이제 클릭해보면은 이 사람을 친구 맺은 사람들이 쫙 나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사람 또 내가 팔로우 하면 되고. 그러면 팔로우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글을 쓰면은 1187분이 내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고 이 1761명 중에 누군가 글을 쓰면 제가 글을 바라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친구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연예인들은 팔로잉 수는 적고 팔로워 수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회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244만 6천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이회수 선생님이 글을 쓰면은 240만 명 이상이 글을 받아보는 거죠. 요렇게 이 사람이 또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또 여기 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나 거는 지우지 마세요. 이분이 쓰셨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 써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저는 글은 써서 저건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어느 거요? 세 번만 이거요? 예.
이거는 종이에다 글 쓴 거를 네. 찍든지 스캐너로 스캔한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면 되죠. 파일로 올리는 건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사진 올리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트윗하기 눌러가지고 요거 그럼 이런 그림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럼 이런 그림이 올라가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거죠. 저 그림을 올리는 거 저렇게 파일로 올린다고 그래요. 어? 저렇게 올리는 것도 파일로 올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 파일이잖아. 파일이란 개념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게 다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파일들을 올리는 거죠. 그림이 종이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림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딱 찍어가지고 컴퓨터 파일로 저장이 돼야만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글이 올라가고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상에 있는 동영상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소 있잖아요. 주소. 이 주소를 여기다 그냥 트윗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 한 칸 띄우고 내용이 아까 블로그 입문 마케팅 강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샵 입문 마케팅 샵을 여기다 써요. 샵 이렇게. 샵은 뭐냐면은요 해시태그라고 하죠. 해시태그 검색 키워드 직접 써요. 그래서 트윗을 누르면은 왜 자동으로 안 바뀌 이렇게 뜨죠. 요거 검색 키워드예요. 블로그 입문 마케팅 아니면 얘를 수정하는 게 없죠? 수정하는 게 없어요. 삭제할 수는 있어 수정이 안 돼요. 그럼 다시 올리고 삭제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삭제를 하면 괜찮은데 삭제하기 전에 이 글을 퍼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퍼다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잠깐 한번 볼게요. 이 팔로잉 중에서 무한도전이 이번에 뭐 무한도전 2로 바뀐다 그러대요. 그래서 PD가 사표를 냈대요. 다른 사람이 하나 봐.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내가 트윗을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트윗 링크라고 돼 있죠. 트윗 링크 트윗과 닷글 뭐 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윗과 닷글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어디 갔어? 이건 트윗 쓴 글이고요. 그렇죠? 요거는 아이돌 상황극 연애좋다 이거는 검색 키워드예요. 검색 키워드를 별도로 써도 되고 이걸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 쓴 글을 트윗 링크를 복사해서 가져가도 되고요. 또 어떻게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글을 와서 볼 거 아닙니까? 제 글을 오고 보시다가 이 글을 리트윗 해요. 요거 여기 리트윗이라고 있어요. 리트윗을 누르면 제가 이 내용을 퍼다 나르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글을 직접 가져가서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글은 무한도전 글이지 제 글이 아니잖아요. 그 제가 이거를 우리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가면 남의 글을 퍼다 나르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퍼다 나르는 기능이 있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리트윗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제 여기에도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제 글을 본 사람이
제 거를 또 리트윗 할 수도 있죠. 이건 좋아요 이런 거 누르는 거니까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다 아시는 걸 테니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 거를 내가 보고 싶어. 이 사람 걸 봤는데 이 사람 글이 멋있단 말이야. 그러면 리트윗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글을 제가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제가 홍보할 의미는 없으니까 지금 안 하겠지만서도 여긴 게임인가 봐요. 이거 뭐 게임인가 봐. 근데 게임이 되게 열한시렵네. 예. 그래서 이런 게임에 관한 것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게임 맞네. 공식 트위터라고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도 홍보할 수 있고 유튜브, 뭐 페이스북도 홍보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꾸준히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요. 이런 세계적으로 쓰는 거잖아 이거는. 예, 그래서 뭐 어떤 그 성매매 이런 것들도 여기서 글이 올라오고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제가 서울시에서 그런 뭐 사이버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어쩔 때는 너무 많아요. 블로그처럼 이거는 차단하지 않아요? 이것도 차단 요청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무슨 뭐 네. 그런 포르노라든지 어떤 성매매 내용이 들어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게끔 막아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요청을 해야죠. 여기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계정을 차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고발을 하고 그런 활동을 저희는 이제 수집을 해서 올리면 이제 시에서 그걸 담당을 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차단하고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전제 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트위터를 트럼프가 제일 많이 하는 잘. 늘 트럼프가 트위터에 늘 뭐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트럼프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항상 그 사람 말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트럼프. 4,800만 명이에요. 팔로워가. 저도 한번 팔로우 한번 해보죠. 뭐. 이건 또 뭐야? 이 트럼프는 뭐야? 이건 대통령 트럼프고 힐러리고. 팔로우. 이건 아닌데? 잠깐만. 여기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악관도 있고요. 이거는 뭐죠? 부통령인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4,800만 명, 이 사람이 한마디 떠들면 4,800명이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글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글을 번역하면 대략 무슨 말인지 번역하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 많은 댓글을 언제 다 보냐고. 23,000개 댓글 언제 보냐고. 그 이제 보좌진들이 알아서 보고 정리를 해주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페이스북, 트위터 소통하는 데는 뭐 가장 만만하잖아요. 생방송도 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휴 과연 이걸 내가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성적으로 뭘 잘못됐거나 그럴 때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하고 저기 SNS 상으로 사과하는 것도 사과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당사자한테 가서 네. 미안합니다 네. 하고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가장 큰 사과인데 네. 그럼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잖아. 너 사과했니 안 했니 이렇게. 당사자한테 사과를 안 하고 저렇게 이제 그런 게 웃기는 거죠. SNS를 통해서 뭐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안합니다 라는 거를
일단은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큰 도리는 아니지. 당사자한테 가서 먼저 그 사람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게 가장 당사자한테 중요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회견을 해서 세상에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트위터나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떠들어 대끼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땐 뭐 사과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사과를 하는 방식이 이게 우선이 저게 우선이 잘 모르겠고, 저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핀터레스트하고 인스타그램을 좀 해볼 거예요. 그 트위터는 최근에 저걸 가입하는 게 뭐 생년월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자기 정보를 넣고서는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동물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 트위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팔로워를 만드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거를 네, 팔로워 몇 명 대주면은 뭐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고 뉴스에 얼마 전에. 그게 왜냐 그러면요, 팔로워 수가 많으면 지명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있잖아요. 카페, 블로그라든지 카페들도요, 이 상업적인 거래를 해요. 본래는 불법이거든요. 카페를 팔아요. 카페를 기존의 카페 운영하는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건데, 형식은 양도지만 돈을 받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회원이 만약에 100만 명이면 한 명당 10원씩만 쳐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받고 1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카페를 양도 처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100만 명을 회원이 있는 카페를 가지고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100만 명의 멤버를 만드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100만 명이 있는 카페를 나한테 팔아라 이거지.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진 카페를 가지고 카페 주인이 그런 상업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해요. 이제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싫어하면 카페 주인이 강제로 탈퇴를 시켜버리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이제 이용을 해서 뭐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기도 해요. 돈을 받고. 근데 뭐 일단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뭐 없으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블로그 양도해라, 카페 양도해라, 연락이 와요. 그럼 이 자식들이 뭘 하려고 나한테 양도를 하려고 그러는지, 얼마에 달라고 하는데 얼마 줄 테니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스팸 처리해버리고 거두다 보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죠.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핀터레스트는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자기 제품 사진이나 홍보 사진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쪽으로는 많이 안 해봤는데 이제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